말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회사 안에서 설득해야 되고 네. 집에 가서 부부 간에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다 설득하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말로써 설득하는 능력이 진짜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그 법칙은 바로 하나는 용권이에요, 용권. 용건. 누구랑 대화할 때 네. 말을 막 장하게 하거나 네. 막 모호하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용권이 뭔데? 오, 맞아요. 아, 네. 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맞죠. 네. 그 용권이라는 게 바로 네. 말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대체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결정을 하자. 또 말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용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권은 또 타당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용권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용권을 분명히 정하고 또 그건 타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그 용권만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듣기에 저 사람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딱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말 맞아?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을 이끌어내서는 별로 말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뀌든지 행동이 바뀌든지 뭔가 나의 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 그냥 막연하게 용건만 얘기하면 안 되고 타당한 근거가 타당한 용건이 있어야 되고 근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막 어떤 관념이나 막 모호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건과 근거를 갖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사실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이거 괜찮나요? 네, 그렇죠. 용건이 확실하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용건과 근거라기보다 용건과 협박이라고. 네, 나도 협박 같은.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끝. 아이들 용건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얘를 장난감을 사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럼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오, 나이스. 근데 대체로는 뭐냐면 그냥 엄마 나 장난감 사자 그러면은 야 너 지난번에 샀는데 또 사냐? 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스냐 노냐만 얘기를 하지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집안에서는 이렇게 용건만 말해도 다 통하죠. 그죠? 상관없어요. 아까.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용건만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되죠. 안 통하잖아요. 더구나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서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더더욱 안 되죠. 그럼 더더욱 안 되고 도대체 뭘 해야 이상한 놈이다. 네. 예.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부터 항상 용건을 말할 때는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윤욱 선수처럼 엄마 나 장난감 사러 왜?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당황해요. 이걸 왜 묻지? 그런데 아이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지?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객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려면은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왜 있잖아요, 선장님. 네. 왜가 왜 이게 네. 아니라 네. 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묻는 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왜가 아니라 안 돼의 왜를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그럼 아이 입장에서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용건과 네. 협박이에요. 아. 그래서 안 되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님이 그냥 왜?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진부하게. 저는 네. 물음표예요. 네. 왜? 그렇죠. 맞아요.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있는데 이게 네. 없어서라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부모님은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 청소 안 해?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해. 해버리면 이미 그거가 명령으로 들리게 맞아. 되고 뒤에서 아무리 근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반발심 먼저 생기고. 그렇죠. 반발심 생기고 아이가 이렇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고 싶은 말, 용건을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괄식으로. 네, 맞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니까 네가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여기 장난감 이거 노라는 거 봐 먼지꼬리다. 노라는 거 봐 먼지꼬리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잖니. 네. 청소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이러다가 너 이렇게 발로 밟으면 네. 네 발이 다칠 수도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미괄식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는 두 가지로 말하도록 또 우리가 부모가 가이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쭉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용건을 찝어서 아 네가 이런 말을 뭐 하고 싶었구나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우리가 레버 상대방이 했던 행동과 말을 정리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요런 용건을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고 있네라고 아이들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음에는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말부터 엄마한테 해줘. 그래야 엄마가 더 정확하게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미괄식, 미괄식으로. 아이는 두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도 용돈 기한서 이래서 애가 이제 용돈 필요하다는 말을 되게 근거를 막 써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모라도 이건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는 거기서부터 누군가 설득하는 방법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가면 다 어떤 일 할 때 다 기한서, 보고서, 기획서 다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설득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하는 아이를 성장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서 갖고 오라야겠다. 그렇죠. 필요한 이유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도 네가 그러면은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건하고 근거를 한번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 뭐 꼭 문서로 안 해도 카톡으로 해도 그렇게 보내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뭐 무슨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뭐 태블릿 PC 같이 좀 돈이 들어가는 걸 사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물론 이제 어떤 뭐 공적인 연설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 위주로 막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시나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갈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진짜 자기 할 말만 실컷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일방적인. 네. 이런 사람은 누가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 말 잘하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벽이 생기는 느낌. 약간의 비호감이 되면서. 그렇죠. 네. 말을 하면 사실은 더 호감이 생겨야 돼요. 네. 말을 하면 더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또 해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예, 어렵죠. 맞아요. 예. 항상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느낌이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네. 그게 상대방을 위한 얘기 같지만 사실 자기의 답답함을 달래주려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하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바로 경청하기입니다. 예. 맞아요. 부모가 아이들 얘기를 경청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말하기의 절반은 잘 듣기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오. 절벽형.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건성형.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알아듣지 못해요. 내복형.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말꼬리를 잡거나 반박하려 하고 있어요. 맞아. 저런 분들 계시지. 직역형. 상대방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기만 하지 속도 알아채지 못해요. 아이고, 답답해. 경청형.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지금 5가지 유형 중에서 네. 내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무슨 형이에요? 정말 솔직히. 난 마지막 거 빼고 4개 다 난데. 4개 다 섞여놨다. 다 너무 섞여 솔직하다. 너무 솔직해. 절벽, 건성, 매복, 직역을 섞어놓은 게 나다. 네. 오, 근데 야. 가끔 한 번씩 저 제일 5번째 것도 살짝은 있어요. 아. 아예 없으면 예. 좀 사람 아니지.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마지막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용서가 되죠. 그죠? 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한번 또 경청을 정말 잘해주면은 네. 그동안 서운하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정말 눈 녹은 듯이 사라져요. 이 경청이 힘입니다. 경청해야 될 땐 해야 돼요. 예. 맞아.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벽형으로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좀 많이 흘러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듣고는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정말 이 세 분 다 경청형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경청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대화할 때 또 이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막 대화를 하면은 제가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하지?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말 이 안 좋은 이 말하기 듣기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좋은 말하기를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줘야 이 아이도 경청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청이 전제돼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청의 이야기를 꼭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